안녕하세요. 주사위 채널에 입만 벌리면 투자하는 방 PD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대파를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정 소장입니다. 대파를 또 미시네요. 제가 오늘 음. 사실 그냥 이 얘기 꼭 해야겠다. 아, 또 뭐냐면 뭔데? 지난번에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 내가 한 거 같긴 한데 정말?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기억이 안 나시나 보죠? 갑자기 영, 당황스럽네. 영상 잠깐 보시죠 그럼. 장기 투자만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하는데 장기 투자는 사실 미안한데 이거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안 돼.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서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근데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돼. 기억이 나시죠 이제? 그랬네. 장기 투자 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이제 딱 잡아서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사실은 이건 내가 좀 강력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할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그 장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냥 딱 잘라서 안 된다라고 난 얘기하고 싶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미국 빼고는 장기 투자의 성공 예가 없어 별로. 그 말은 혹시 미국은 우상향을 많이 하고 기타 다른 나라들은 사이클을 많이 그려서 그런 건가요? 그런 면이 있지. 왜냐하면 이제 그 세계의 공장이라는 말을 중국에다 많이 쓰잖아. 네. 그런데 또 그러면 그 공장에서 세계의 공장이라면 세계의 소비 시장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지금 중국도 소비 시장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미국은 그야말로 가진 거 없는 시장이거든. 다 팔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의 어떤 그 모든 좋은 물건 내지는 유명한 어떤 그런 회사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형국이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과의 어떤 그런 싸움 때문에 앞으로의 20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면 모든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만큼은 좋았다 나빴다를 반복하면서 성장한다 뭐 이런 거죠. 그렇지, 그렇지. 사이클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죠? 휠러 홀딩스라는 종목을 추천하면서 차트를 봤을 때 산을 그렸잖아요. 그렇지. 꼭대기 올라갔다.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오늘 이 얘기가 사실 그때 그 화두가 됐던 건데 와 이렇게 보니까 장기 투자의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된다. 명확하게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게 다 이거예요, 사실은. 장기 투자하면 생각나는 그 종목은 삼성전자. 왜냐면 제가 예전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수십 년 전에 삼성전자를 사놓고 수십 년 후 지난 다음에 삼성전자를 봤더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 그래서 뭐 땅을 샀는데 땅이 뭐 대박 난 것처럼 주식 대박이 나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뭐 주변에도 몇 명 있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장기 투자가 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 많이 있기는 해요. 근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삼성전자는 어떤 특유의 케이스인 것 특이 같고요. 케이스고, 그리고 이제 뭐 물론 따지고 보면 몇 개 있어. NC 소프트도 그렇고 뭐 몇 개 있어. LG 생활 건가? 이런 종목들 몇 개 있긴 한데, 그거 이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종목이 2천 몇백 개란 말이야. 근데 사실 그러면 그 지금 30년 후에 이렇게 삼성전자만큼 대박날 종목이 뭐냐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할래? 방 PD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야? 장기 투자 안 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 삼성전자는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리고 또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들은 괜찮겠다 싶어갖고 들어갈 수 있잖아. 지금으로 기준으로 삼아보라고. 근데 이거를 다시 30년 전으로 돌렸을 때 삼성전자가 물론 1위 한 적도 있지만 그때 시가총액 1위가 한국전력이나 그리고 금융주가 1위 한 적도 있어요. 국민은행이 1위 한 적도 있어. 그러면 한국전력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가가 똑같아. 그렇다고 배당을 많이 준 것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라고. 운적인 요소가 강해요.
알 수가 없어. 어떤 게 그리고 그 뭐 솔직한 얘기 30년 전에 시가총액 10위 있는 종목 중에 지금까지 살아 있는 종목이 그건 뭐 유튜브 찾아봐. 아니, 거의 없고 삼성전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너무 그 드라마틱한 얘기만 지금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건 굉장히 반대고 그 일본 누구 무슨 자산운용 대표 나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데 그건 이제 그래놓고 요즘에는 또 그러대. 삼성전자는 뭐 10% 뭐 자산의 10% 이상을 사면 안 된다고 또 하대. 그럼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리고 뭐 별로 듣고 싶지도 않지만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자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 10위 종목들이 30년 전에 지금 남아있는 건 삼성전자밖에 없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그때 고르면 그렇게 된다고 하지만 자 지금 그럼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 3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자신 있으면 사시던가. 그래서 내 생각은 그건 그렇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그냥 단순히 장기 투자만 해야 하면 성공한다? 이게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행히 지금은 그래도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격대란 말이야 일반 투자자들이. 근데 옛날에 진짜 뭐 100만 원, 200만 원 했을 때는 그리고 지금은 단주 거래가 되는데 옛날엔 단주 거래도 안 됐어. 최소한 10준 샀어야 된다고. 그럼 뭐 이런 얘기하면 뭐 어이구 라떼는 뭐 이런 얘기 나오겠지만 라떼는 말이야.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장기 투자의 그 단어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장기 투자를 하려면 어떤 종목 내지는 어떤 조건이었을 때 우리가 장기 투자가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단순히 기간을 길게 늘여갖고 장기 투자한다? 이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모르겠네요. 어떤 업종은 장기 투자를 해도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그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즘에 얘기하는 그 경기 민감주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는 이미 장기 투자 안 된다는 소리야. 경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되겠어? 네. 민감하니까 경기에 민감하니까 그 경기 하락할 때는 주가도 하락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 기껏해야 성장주라는 건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성장주가 나온 이제 물론 삼성전자를 성장주에 이제 넣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따가 잠깐 차트를 한번 보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도 그렇게 지금 그냥 그 행복한 시절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우상향 한다고 그래서 계속 그냥 일자로 직선으로 상향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럼 그 조정할 때 어떻게 할 거야? 조정 받을 때 그걸 버텨라 아니면 뭐 그때 더 사라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생각한 후에 무슨 장기 투자니 뭐 단기 투자니 그리고 뭐 적립식이니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장기 투자 그냥 넣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하다는 거야. 이게 지금 말씀을 제가 들어보니까 사실 이런 약간 이게 왜곡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 왜곡된 게 뭐냐면 또 이거 또 한마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라는 개념과 뭐라 어떻게 보면 돈 놓고 돈 먹기의 개념이 투기. 그 투기 이 개념이 좀 너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거는 사실 정말로 내가 주주가 돼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거는 이 회사에다가 이 회사의 성장 가치를 두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점점 내가 투자를 하면서 회사는 성장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단순히 이거죠. 이 주식이 오를까 말까만 보고 돈을 넣고 오르면 팔고 언제 팔까? 더 오르면 팔까? 지금 팔까? 이런 고민만 하는 거잖아요. 이건 투자가 아니라 사실은 투기에 가까운 건데 장기 투기냐 아니 이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옳은 말인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참 난 어떻게 보면 자꾸 이제 이게 네거티브적인 얘기만 해서 미안한데 그러니까 이제 방 PD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방 PD 아마 우린 맨날 대화를 하니까 잘 아니까 그 괜찮지만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내가 이제 도발적인 그 주제를 하나 던질 건데 무슨 소리냐. 자 우리나라에 지금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본인도 사업을 하고 나도 사업을 해봤고 그랬는데 그 이 운영하는 사람이 무조건 그 공정하고
그리고 페어플레이 하면서 그리고 또 어떤 법을 지키면서 준법 정신에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성공하는 사업가가 몇이나 될까? 100명 중에 법인이 수없이 많이 생기잖아. 근데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잖아. 이제 투자, 투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난 참 이제 이런 부분이 미안해. 네거티브라서 미안하지만 이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뭐 지금 당장 잘 된다고 해서 영원히 잘 될 거냐? 그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 신뢰라는 거는 굉장히 조금 나중에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어리석은 부분이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한 거지. 그 안에서 뭐 이 사람이랑 내가 투자를 동업을 했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니까 끝까지 가야 된다. 이 회사는 영원할 것이다. 나는 그건 환경하고 문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이 인정해야 그 사업이 성공을 하는 것이지. 사업 한 똘똘 뭉쳐가지고 종업원들이 다 똘똘 뭉쳐갖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투자자라는 건 냉정해야 되거든.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어제까진 좋았어. 근데 내일 그리고 내년에 이게 좋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쟁자가 나타났어. 무조건 내가 지금 주주라고 해서 그 경쟁자를 무시할 게 아니라 그 경쟁자가 더 뛰어난 어떤 그런 그 아이템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여기랑 결별하고 경쟁자한테 갈아탈 수도 있는 거라고.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장기 투자자라는 게 뭐 무슨 그냥 그 회사를 믿어서 무조건 그 무조건이라는 말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오히려 투자하고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참 애매한 말인데 이런 부분들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일단은 그러면은 말씀하시는 이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일단은 대화만 할 게 아니라 그렇지 직접 한번 차트 한번 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해서 차트를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또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네. 자, 차트 삼성전자 차트예요. 이거 지금 월봉으로 본 거고요. 멋지네. 자,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고점에서 샀다고 칠게요. 그냥 요때 당시에 고점. 근데 지금 보면 이때 아무리 고점으로 잡아도 이때 고점으로 잡아도 뭐 10,000원대예요. 이때 보면. 근데 지금 보면 80,000원대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지금 1년에 지금 이게 언제죠? 2008년도라고 따져도 지금 10년 됐잖아요. 10년 이상 됐잖아요. 몇 배죠? 한 7배 정도, 6, 7배 정도 된 것 같은데 장기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그렇든 맞는 옳은 소리야. 삼성전자만 놓고 그럼 뭐 차트 우리가 차트 후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지난 차트 가지고 얘기하면 누군 말 못하냐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맞아요, 맞아. 이거 그리고 이게 삼성전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뭐 당연히 맞지. 근데 예를 들어서 그때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하자면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성장주였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뭐 사실 그래 여기 지금 뭐 언제일까 이게 95년에 고점에 산 사람들도 지금은 뭐 6만 원이니까 6530 한 5배 올랐네. 그렇지만 장기 투자라며. 그럼 장기 투자면 이때는 이때 산 거는 그러면 단기 투자인가 이거 99년에 산 사람은 아직 그것도 아니네. 40만 원이면 40만 원대라고 그러면 지금 본전도 못 갔잖아. 이를테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꼭 이제 이게 지금 대응돼서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SK텔레콤만 그러냐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태양광으로 OCI 같은 거 보라고. 지금 이거 위에서 물린 사람들은 이거 뭐 30만 원대 막 이렇게 산 사람들은 이게 벌써 10년이 넘었잖아. 응? 2007년도에서 물론 여기서 이제 이쪽 바닥에서 산 사람은 그래도 조금 뭐 먹었겠네. 한 10배 먹었겠네. 여기 10,000원에 산 사람은. 옛날에 뭐 2004년 이전에 사면 그지?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어떻게 됐어? 이 근처에 산 사람은 그럼 뭐 20년은 장기고 15년은 장기가 아닌 건가?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 불분명하고 그리고 다 맞지 그냥 들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뭐 OCI는 또 그럼 너무한 잠깐 질문을 OCI 가지고 질문을 좀 할게요. 이제 자 장기 투자는 사실 중요한 거 뭐냐면 이제 요때 사는 거는
의미가 그래 없는 이제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네, 괜히 대응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고 그러니까- 장기 투자가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물론 이건 있는 것 같아요. 장기 투자라는 개념 제가 아까 기준 말씀하셨는데 음. 투자라는 거는 이거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어우 그렇지.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위치가 싸냐? 그리고 내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도 중간에 계속 그걸 짚어야 되는 거죠. 지금 주가가 적정한가? 더 성장 가치가 있는가? 근데 더 이상 성장 가치가 없을 때는 거기가 끝인 거죠. 그렇지.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위치가 14만 4,500원이에요. 근데 이 가격이 과연 적정한 가격이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뭐 전고점 이상을 돌파할 수 있는 정도로 성장 가치가 높다고 하면 지금 투자해서 그 가격이 갈 때까지는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좀 애매하거나 비싸다고 느낀다면 사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인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접근에서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네. 난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지금 방금 방 PD가 얘기하는 부분이야. 제가- 그러니까 네. 기간적인 장기 투자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고 그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거나 가짜라는 얘기야. 그리고 내 돈 아니니까 함부로 얘기하는다는 측면이라는 거야. 내 얘기는 그런 식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왜냐하면 장기냐 단기냐 자꾸 얘기를 하면 기간으로 따지지 말고 아니 저 뭐야 워렌 버핏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 뭐 얼마 이상 갖지 않을 거는 사지도 말아라. 그럼 그건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샀으면 팔아라는 얘기인 거야.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도 금방금방 팔아요. 예를 들어서 잘못 투자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 워렌 버핏도 단타를 치나요? 그렇지. 단타 치는 거지. 단타라는 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단타랑 틀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무슨 소리냐면 그 이익을 위한 단기 투자가 아니라 손실을 자르기 위한 단기 투자. 판단 미스에 의한 그렇지. 어떤 그런 거네요. 정리를 하는. 그러니까 이익절이든 손절이든 이익을 받든 손해를 받든 일단은 잘라내는 거지. 아, 내가 생각한 거하고 틀려. 다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론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걸 그 장기 투자론자들은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그만큼 장기 투자를 하라는 의미에서 10년을 그러니까 평생 갖고 있을 주식이 아니면 사지 말라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했지만 나는 그걸 받아들이는 걸 잘못 샀으면 빨리 팔아라는 거야. 네. 그러면 그게 워렌 버핏이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의미 있는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건데 그것도 또 아니면 또 팔잖아. 아까 방 PD 얘기한 게 성장성이 멈췄어. 팔아야지. 그러면 그걸 그냥 장기로 갖고 있어? 그거는 잘못된 얘기인 거지. 그 옛날에 있었던 종목 몇 가지 한번 좀 찾아볼게요. 제가. 혹시 제가 이제 그렇지. 소장님의 그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에 대한 반박용으로 몇 개 만들어 찾아보겠습니다. KB금융 이게 옛날에 국민은행이었거든요. 한국주택은행이었나요? 이게 주택은행이 인수를 했지. 국민은행을. 근데 옛날에. 생각해 보니까 이게 없어진 거죠, 그럼. 그렇지. 없어진 거고 이때부터 시작한 거라고 봐야겠네요. 금융 지주가 생겨가지고 그 전에는 이제 국민은행으로 있었던 거지. 아, 자, 제가 요거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요때쯤에 샀다, 최저점에 샀다고 칠게요, 그냥. 올라갔다가 더 올라갈 거야, 버텨, 기다려. 장기 투자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버티다 보니까 더 떨어졌죠. 요때 샀던 가격까지 왔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이럴 때 버틸 수 있겠냐와 의미가 없어. 이게 시간이 그동안에 버텼던 시간이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게 생기는 거죠. 차라리 이때 사서 적당하게 이때 판 다음에 또 다시 상승 신호가 왔을 때 다시 샀다가 이만큼 또 먹으면 그게 훨씬 더 이익인데 지금 이때부터 언제 그죠? 이게 뭐 예를 들어 2009년 정도에 샀다고 치고 이때가 왔다고 치면은 7년 동안 그냥 허송세월 보낸 거랑 다름없는 거네요. 돈만 묶여놓고 기회비용 다 날라가고 물론 뭐 중간에 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었겠지만 속된 표현으로 멍 때린 거야. 7년 동안. 속된 7년, 표현으로. 7년간의 사랑이네요. 아, 뭐 이런 개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무조건 장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여기서도 벌써 사이클이 보이잖아. 이게 뭐 추세가 무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트가 무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참 뭐 그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보기에도 뭔가 사이클이 그려지지 않아?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사실 저희가 파는 게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사고 팔고 하는 데가 보면은 자, 지금 이게 선 그린 게 뭐냐면
저희가 사는 시점, 그렇지. 추세 돌파하는 시점, 하는 시점, 하락으로 전환하는 시점. 그러니까 우리의 수익 구간은 요만큼인 거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네.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더 가는 거고. 그렇지. 안 나타나면 계속 가지. 그럴 때 장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럴 때 네네. 장기라고 하면 안 나타나. 매도 사인이 안 나타나. 아까 뭐 잘 얘기했지 뭐 어떻게 보면. 아니 재밌는 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워렌 버핏만 장기가 아니고 나도 장기라니까. 그렇다면 이를테면 왜 매도 사인이 안 나타나니까 그냥 계속 가져가는 거지. 뭐 이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를테면 요 구간에선 나도 장기 투자자야. 2년 가지고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꺾였어. 그러면 뭐 나는 고점에서 팔 생각이 없으니까. 이를테면 요런 부분에서는 나도 매도를 하겠지. 요런 부분에서는. 두 번째 다시 떨어지거나 뭐 아니면 좀 더 그거 해? 요 정도 선에서 저점 깨고 내려가? 그러면 나는 매도하겠지. 자, 오늘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장기 투자해도 됩니다. 근데 대응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를 하되 아니다 싶을 때는 자를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버티는 건 안 됩니다. 맞죠? 이거? 네. 그렇다 그러면 적극 거기에는 동의합니다. 장기 투자 하되 잘해라. 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서 오늘 영상 그 장기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다뤄봤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추천했던 종목 중에 몇몇 종목이 덜 갔거나 아니면은 뭐 조정을 받고 있거나 뭐 이런 종목이 있어요.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 부분을 좀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잠시 후에 또 뵙겠습니다. 네.